안녕하세요. 감성화재 바이크송입니다. 100일간 유럽 자전거 여행기 바르셀로나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천재 건축가 가우디 작품 소개입니다. 130여 년 전에 주춧돌을 놓은 것을 시작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성당은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위원회의 바람일 뿐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가족 성당은 뜻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성당의 관람료만으로 모든 건축 경비를 충당하고 있고 이 공사 자체가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를 받지 않는 것은 카탈루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가우디의 미학이 총망라된 그들의 성전 내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데에다 가우디가 말했던 신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우디가 31세의 나이에 성가족 성당의 건축 총감독으로 임명된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비록 건축학교의 스승이었던 비아르가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해도 가우디는 그때 건축학교를 졸업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출내기였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서적가이자 출판업자인 보카베야는 어느 날 꿈속에서 푸른 눈을 가진 젊은 건축가가 성가족 성당을 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우디를 만나 가우디를 비아르의 후임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이 정은이 가우디와 성가족 성당의 운명적 연결고리를 더욱 확고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우디는 모든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당만큼은 특별히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성가족 성당은 도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장엄한 규모를 가져야 했고 더불어 신의 놀라운 기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우디는 성가족 성당에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기적과 12사도들의 상징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을 제외한 동, 서, 남 세 방향에서 탄생, 순환, 영광을 주제로 하는 세 개의 파사드를 만들고 그곳에 각각 4개씩 12개의 탑을 세우는 설계를 합니다. 각 파사드를 장식할 조각의 모델이 구해지면 맨몸에 석고를 바르고 거기서 떼어낸 틀로 만든 그 부집 속에 석고를 부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델을 구하는 문제는 조산원과 병원에서 구한 아이들의 시신으로 해결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가우디가 얼마나 지독하게 성가족 성당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우디는 작은 체인을 손에 들고 자세히 관찰하다가 아래로 늘어진 체인의 모양이 아치가 뒤집어진 것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다양한 방법으로 체인에 줄을 달면 여러가지 형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중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형태는 그 하중에 해당하는 자연스러운 형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우디는 수많은 체인으로 자신이 상상한 구조를 지닌 아치의 모형, 다시 말해 뒤집어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모래 주머니를 달아 아치가 받게 될 하중을 가상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가하자 체인들은 각기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그런 다음 이 모형 아래쪽에 거울을 놓았더니 장차 지어질 대성당의 아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성가족 성당을 외부에서 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없이 줄 서서 입장하고 내부 관람 후 입구와 다른 출구로 나오면 앞뒤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코 길이 만지기가 되기 십상이니 필히 평면도를 한번 보고 건물의 전체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성가족 성당 역시 고전적인 바실리카 평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파사드의 의미에 대해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의 문으로 활용되고 있는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가우디는 생전에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던 탄생의 파사드는 사실적인 조각상과 다양한 상징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가우디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곳이 고르게 완성되어가는 일반적인 건축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고 탄생의 파사드만 먼저 완성하는 파격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뒤를 잇는 건축가들을 위한 일종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보기를 남겨두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석고 모형과 도면들이 그들의 작업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최종 결과물을 위한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탄생의 파사드는 예수의 탄생과 소년기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파사드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 명명된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통해 성당 내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쪽 순환의 파사드입니다. 인간의 대퇴고를 닮은 기울어진 기둥들이 현관을 바치고 있는 순환의 파사드는 195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훗날 수비라치가 제작한 조각작품들이 그곳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에 있는 사실적인 조각상들에 비해 순환의 파사드로 넘어오면서 극히 단순화된 것은 수비라치의 작업 스타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는 가우디 사망 60주년이 되는 1986년 6월 10일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고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조각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덤에 드는 과정까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성곽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린 십자가의 예수는 마치 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게를 상실한 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우디는 생전에 순환의 파사드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상체가 앞으로 쓰러질 듯한 위태로운 모습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입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총 13개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각상들은 왼쪽 아래에서 위로 S자 형태로 전개됩니다. 파사드 마지막 공사 진행 중인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나타낼 영광의 파사드는 인간을 위한 신의 약속을 조금씩 드러내며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우디 사후 3년이 되는 1929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에 따르면 이곳에는 성경에 기록된 영광의 말씀들이 돌로 조각된 나무와 구름 위에 각인되고 지옥과 연옥을 포함한 인간 7가지 죄악과 7가지 선행은 마이루카 거리에서 시작되는 지하 계단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십자가형 평면에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앱스입니다. 성가족 성당의 외관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성당이나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우 낯설고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성가족 성당의 4개 인면 중 지어진 지 가장 오래되고 어두운 빛깔을 띠고 있는 성당의 후면 즉 앱스 외관만은 고딕 성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버트레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형상으로 후면만 본다면 전형적인 고딕 성당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앱스는 바실리카 평면의 꼭지점 즉 십자가의 머리 내부에서는 제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가족 성당의 내부는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새로운 형식의 놀라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하늘에 난무하는 성스러운 별들이 땅을 뚫고 자라난 기둥들과 이어지고 그들 사이를 넘실대는 따스한 광선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빛의 축복은 가우디가 표현하고자 했던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미사를 볼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이 그나마 구색을 갖춘 것은 최초의 공사가 시작되고 무려 127년이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친히 성가족 성당을 방문하여 축복의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성가족 성당의 최고 높이는 178m의 지저스 타워이며 현재 건설되고 있는 100여 미터의 종탑 역시 그 규모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성당 내부를 가득 채운 기둥들의 숲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디자인과 뒷목이 저려올 만큼의 높이가 만드는 웅장함이 성가족 성당에 발을 들여놓은 관람객을 또 다른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숲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열주는 나무를 닮았다는 형태적 특징 외에도 가우디의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이 만들어낸 절묘한 구조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가우디의 디자인은 어느 조각 하나라도 의미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기둥들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위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딕 성당이란 신랑을 형성하는 기둥 사이에 벽이 없는 확 트인 내부 공간과 쭉 뻗은 높은 열주를 그 특징 중의 하나로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나무를 연상시키는 성가족 성당의 내부 기둥 형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갖습니다. 나무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우선 외형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부로 올라갈수록 하나의 기둥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마치 나뭇가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나뭇가지 같은 기둥 사이사이로 따스한 자연광이라도 비치면 성당 내부는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환상적인 깊은 숲속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우디의 기둥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특별한 기둥의 형태는 외부에 계획된 높은 타워들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해주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매우 이상적인 구조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족 성당 내부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은 내부 기둥 사이사이로 꽃이 핀 듯한 화려한 천장면과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신비로운 천창입니다. 흔히 서양 건축에서 천정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거나 하중을 분산시키는 데 사용하는 아치나 이를 연속적으로 돌려 만든 입체적인 구조물인 볼트, 특별히 고딕 건축에서 사용하는 리브 형상으로 전환된 리브 볼트 등을 사용합니다. 이들 구조물은 서양 건축물의 규모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식적 의미로 사용되는 많은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는 나무가지 형상의 기둥과 천장이라는 매우 특이한 조합을 통해 기둥과 볼트라는 전형적인 건축적 해법을 대신하였습니다. 기울어진 기둥들이 만드는 현수선의 꼭지 부분에 볼트 대신 뚫린 둥근 천창은 높은 나무로 가득 찬 숲 한가운데 황금빛의 햇살이 비쳐드는 형상으로 성가족 성당의 분위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성가족 성당의 외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여전히 100여 미터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종탑입니다. 규모가 주는 중압감이나 로켓 발사대를 연상시키는 형태도 특별하지만 종탑의 본래 기능은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우디는 성당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아름다운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음향 실험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중으로 만들어진 종탑 속에서 60여 개의 종이 멋진 화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나선형 종탑 계단은 똑똑하고 아름다운 곡면의 계단입니다. 소용돌이처럼 소라처럼 생긴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첨탑 꼭대기에 딸기나 포도 조각이 원색으로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탑의 전망대에 오르면 바르셀로나 시내가 지중해와 함께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우디의 대표 작품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어떻습니까? 감동이죠? 입장료가 30유로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람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전혀 피곤하지 않고 감독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가우디의 말처럼 언젠가는 성가족 성당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관람자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내 촬영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삼각대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 관리자가 있어 삼각대 사용을 제한합니다. 저는
관리자의 눈을 피해 삼각대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바르셀로나를 떠나 프랑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페달을 밟고 또 밟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 끝, 고생치장인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이 시작됩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화제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